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딱정리함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오를까. 매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걱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점점 더 길고 뜨거워지고 지난 몇 년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기요금은 20에서 30%나 가파르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닌 생존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덥게 지낼 수는 없는데 치솟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운 부모님, 독립 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전기세 폭탄이 두려운 사회초년생, 혹은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까지 오늘 그 모든 고민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온도를 26도로 맞추세요, 필터를 청소하세요 같은 단편적인 팁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는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에너지와 열역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본질부터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집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막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에어컨, 리모컨 앞에서 망설이는 평범한 소비자가 아닐 겁니다. 우리 집의 에너지 효율을 스스로 진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홈 에너지 컨설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정말 깊고 방대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기세를 잡으려면 전기를 누가 언제 왜 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어컨 전기세의 90% 이상은 실외기, 그 중에서도 실외기 안에 있는 압축기 컴프레서라는 부품이 소모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압축기의 가동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으면 시원함을 느끼시죠?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바로 이 기화열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구현한 장치입니다. 에어컨 내부에는 냉매라는 특별한 액체가 흐릅니다. 이 냉매가 실내기 안에 가는 관을 지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때 알코올처럼 주변의 열을 엄청나게 흡수하면서 증발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죠. 이 차가워진 공기를 팬으로 불어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쐬는 시원한 바람입니다. 열을 빼앗아 기체가 된 냉매는 이제 실외기의 압축기로 보내집니다. 압축기는 이 기체 냉매를 아주 높은 압력으로 꽉 눌러서 고온 고압의 기체로 만듭니다. 이 뜨거워진 기체 냉매가 실외기의 방열판을 지나면서 뜨거운 열을 밖으로 뿜어내고 다시 액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다시 실내기로 들어가 증발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 먹는 하마는 실내 열을 빼앗은 냉매를 다시 차갑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을 밖으로 뿜어내는 실외기, 그 중에서도 냉매를 압축하는 압축기다. 자, 이 압축기를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에어컨은 정속형과 인버터로 나뉩니다. 정속형은 이 압축기를 그저 100%의 힘으로 켜거나 0%로 완전히 끄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진 구형 방식입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실외기가 멈췄다가 잠시 후 우웅하며 다시 강력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린다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011년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에어컨인 인버터 방식은 이 압축기의 작동 속도를 10%에서 120%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거나 완전히 트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물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작동해서 목표 온도에 도달한 뒤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주 약한 힘으로만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버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떻게든 이 인버터 에어컨을 최대한 빨리 약한 유지 운전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인가입니다. 이제 에어컨의 작동 원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무기를 활용해 에어컨을 길들이는 구체적인 제어 기술들을 하나씩 연마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을 처음 켤 때의 행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리에 따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최대한 빨리 목표 온도에 도달시켜 실외기를 안정적인 유지 운전 모드로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출 후 찜통이 된 집에 돌아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리모컨의 파워 냉방, 터보 운전 같은 가장 강력한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희망 온도는 현재 온도보다 훨씬 낮은 18도에서 20도로 과감하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실내가 서늘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어중간한 온도로 1시간 넘게 실외기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보다 전력 소비 총량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개입할 타이밍입니다.
희망 온도를 26도나 27도처럼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로 다시 올리고 운전 모드는 자동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동 모드를 불신하고 약품으로 고정해 두시는데 이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최신 에어컨의 자동 모드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풍량과 운전 방식을 알아서 찾아가는 인공지능 모드입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에너지를 관리해주니 초기 급속 냉방 후에는 믿고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에어컨의 능력을 극대화해줄 최고의 파트너 공기순환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도 그 바람이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모이는 온도 성층화 현상 때문에 에어컨은 계속해서 방이 덥다고 착각하고 불필요한 운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쐬어 시원함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방 전체의 열에너지를 균일하게 재분배하는 고도의 에너지 관리 기술입니다.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맞은편에 두고 천장을 향해 쏘아 올리면 바닥에 고여있던 차가운 공기와 천장에 뭉쳐있던 더운 공기가 뒤섞이면서 실내 전체가 빠르게 균일한 온도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은 불필요한 오버런을 멈추게 되고 우리는 28도로 설정해 두어도 마치 26도인 것처럼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설정 온도를 2도 높이는 것은 전기요금을 20에서 30%나 절약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서큘레이터 한 대에 투자해서 매달 전기요금 3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를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 말은 습도가 높고 온도는 아주 높지 않은 날에만 해당하는 조건부 진실입니다. 제습 모드는 약한 냉방을 통해 습기 제거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3도를 넘나드는 폭염 상황에서는 실내 온도를 낮추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실외기가 더 오래 힘들게 작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립니다. 비가 오거나 흐려서 꿉꿉하고 불쾌한 장마철에는 제습 모드, 햇볕이 쨍쨍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일에는 무조건 냉방 모드. 이 기준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전력 낭비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잘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차원 높은 이야기, 바로 에어컨을 덜 쓰게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의 일은 실내로 들어온 열을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실내로 열이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면 에어컨은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이것을 열부하 관리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원인,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열입니다. 이 열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에어컨과 태양의 줄다리기를 중개하며 전기세만 내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기본은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입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무조건 닫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창문 자체의 성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은 로이 유리가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표면의 얇은 음막을 코팅하여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면서 열을 내는 적외선과 자외선은 반사시키는 고성능 유리입니다. 우리 집 유리가 로이 유리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밤에 라이터를 창문에 가까이 대보세요. 불빛이 여러 개로 반사되어 보일 텐데 그중 하나의 색깔이 다른 불빛들과 다르다면 로이 코팅이 적용된 유리입니다. 만약 우리 집이 일반 유리라면 단열 필름을 부착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열 필름을 고를 때는 가시광선 투과율과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TSER 수치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태양열만 생각하지만 집안에도 수많은 내부 발열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컴퓨터, 특히 셋톱박스는 상당한 열을 내뿜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 전원을 꺼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방의 냉장고는 뒷면의 방열판이 제대로 열을 식히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열을 뿜어냅니다. 냉장고 뒷면과 벽 사이에는 최소 1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형 백열등은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합니다. 집안의 조명을 모두 LED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시 켜져 있는 작은 난로 몇 개를 끄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더운 한낮을 제외하고 비교적 선선한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자연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통풍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창문과 그 반대편의 창문을 함께 열어 공기의 길, 즉 바람길을 만들어주면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더운 공기를 단 몇 분 만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을 켜기 전에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그냥 낮추고 시작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선행냉각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기술이 있어도 우리의 병사인 에어컨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에어컨의 성능을 100% 발휘하고 오랫동안 장고장 없이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필터 관리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끼면 냉방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각종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되어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필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최신 에어컨은 여러 종류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큰 먼지를 거르는 프리필터는 물청소가 가능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 초미세먼지 필터나 탈취 필터 같은 기능성 필터들은 제품에 따라 물청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한 교체 주기를 가진 소모품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집 에어컨의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여 각 필터의 정확한 관리법과 교체 주기를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상 에어컨 효율의 핵심인 실외기 관리입니다. 실외기는 실내 열을 밖으로 버리는 배기구입니다. 이 배기구가 막히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에어컨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시원해지지 않고 전기만 소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실외기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실외기실에 루버 창을 닫아두는 것은 자동차의 머플러를 막고 악셀을 밟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루버 창은 항상 활짝 열어두고 방충망에 먼지가 꼈다면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실외기 뒷면의 방열판에 먼지가 심하게 꼈다면 반드시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내린 안전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내거나 분무기 등으로 가볍게 물을 뿌려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압수를 직접 쏘거나 방열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 필터와 실외기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에서 쾌쾌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 내부에 있는 증발기와 송풍팬에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직접 청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어컨 완전 분해 청소 서비스입니다. 전문가가 방문하여 실내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전용 약품과 고압, 세척 장비로 내부 깊숙한 곳에 곰팡이와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해 청소를 하는 것은 당장의 전기세 절약은 물론 에어컨의 수명을 늘리고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비용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기, 그리고 AS 정책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에어컨,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아마 여러분이 접해보신 그 어떤 정보보다도 깊고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어컨의 심장인 압축기의 원리를 파고들었고 인버터 에어컨을 가장 스마트하게 제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서큘레이터와 환기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태양과 집안의 가전제품으로부터 우리 집의 온도를 지켜내는 열부와 관리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유지보수와 전문가의 도움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존중하며 낭비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단열이 취약한 창문 열을 내뿜는 셋톱박스,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에어컨의 운전 모드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우리 집의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전기세 절약이라는 결과물 이상의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올여름 부디 건강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